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9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이게 95mm예요. 남자가 102mm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턱보다도 큰 좌우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측정을 해보면 138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니까 한 12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보면 가장 넓은 부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해보면 한 150mm, 15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143mm예요. 그래서 두상도 한 7mm 정도 크고 7, 8mm 크고 광대 12mm, 턱도 한 13mm 넓은 그렇게 좌우로 넓은 얼굴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 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15mm 정도, 6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이게 118mm예요. 그래서 길이가 조금 짧으니까 좌우로 넓고 상하로 짧으니까 더 넓어 보이겠죠. 그다음에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재는데 이러면 한 5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은 이게 53mm예요. 그래서 중안면부 길이는 평균에 가까운데 지금 얼굴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안면부도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여기 62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는 하안면부가 짧아서 얼굴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짧아 보이고 중안면부 길이는 좌우 넓은 거에 비해서는 짧은 거예요. 지금 53mm가 평균이라고 했는데 3mm가 좌우가 지금 한 10mm씩 넓잖아요. 기준으로 보면 얼굴 전체 길이도 더 길었어야 되는데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것도 짧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균이라는 게 예쁜 얼굴의 평균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 무슨 뭐 절대치가 될 수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는 저희가 보통 귓볼 기준으로 귀밑각을 보는데 여자 얼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한 2cm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잘라줘봤자 요거 조금인데 뭐 큰 의미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턱의 돌출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뭐 턱을 전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옆광대가 45도 광대가 조금 나온 편이라 광대 수술은 그래도 권할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각턱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나 여기 각진 게 조금 싫다 하시면 여기 조금 자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습에서 보이는 거는 이 중안면부가 조금 꺼져서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중안면부가 꺼진 사람들은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불룩한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물 고랑이라고 해서 눈 밑에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광대가 여기가 꺼져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가 꺼져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광대 라인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꺼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45도 광대가 더 튀어나온 듯이 보이는데 지금 사실은 얘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얘가 꺼져 있는 게 메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칭 관련된 얘기인데 얼굴 눈뼈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윗턱까지는 맞는데 아래턱에서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삐뚤어져 있어서 이 방향으로 턱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입꼬리는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고 입술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사각턱이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이런 사각턱이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턱이 중심이 이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턱뼈가 일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짧아지고요. 여기는 길어지면서 이 폭이 줄어들어요.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폭이 좁아져 보이고 대신에 상하 길이는 길어지고 여기는 이게 넓어지고 이게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턱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얼굴 중심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지금 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아래턱에서 삐뚤어진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턱관절 있는 데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보면 지금 턱관절 위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
그 다음에 광대 라인에서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면 왼쪽 광대가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들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얼굴은 이런 식으로 두상하고 얼굴하고 관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비대칭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 보면 얼굴이 넙대대 보여요. 실제로 좌우로 넓은 얼굴형이고요. 그 다음에 역광대 45도 광대 커요. 그래서 광대는 권할만 하고요. 턱이 좌우로 넓은 건 맞아요. 근데 사각턱을 조금 잘라주는 거 말고는 도움이 크게 될 건 없다. 요거 조금 잘라주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눈이 작고 답답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앞트임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트임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 폭하고 이 흰자 보이는 폭이 앞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앞트임은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뒤트임은 좀 신중해라. 여기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꺾이는 느낌? 그래서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서 뒤트임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환자들, 이런 사진들 보면은 전부 다 좌우 폭이 좁고 얼굴이 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희망하는 건 알겠으나 내 얼굴에서 구현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른쪽 볼 사진, 사진에서 왼쪽에 그림자가 생겨요 하셨는데, 오른쪽 볼 사진이라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볼페임이라는 거, 이런 거 같은 건데, 사실 왼쪽 오른쪽 둘 다 보이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꺼져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광대가 조금 줄어들면 이런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뭐 조금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성형 할 때 인중 쪽 근육 묶는 수술도 해서 인중을 아래로 내리는 표정 지으면 땡기는 느낌이 난다. 근데 뭐 묶어놔서 그런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걸 풀어준다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의미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냥 코 얘기 드리면 사실 코가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데 여자치고 옆코뼈가 넓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요런 데도 좀 절골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콧볼이 넓은 거는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정도면 괜찮고요. 그래서 여기 뼈가 이 좌우 폭이 여기 코뼈 있는 폭이 조금 줄어서 요런 라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코끝이 조금은 여기서 조금 더 높아지는 게 환자분한테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갸름해지고 싶다,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두상이나 광대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거는 이 절대적인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광대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많이 줄인다고 두상이 그대로인 채로 광대가 많이 줄어봤자 이런 형태로밖에 안 돼요. 흔히 환자들이 말하는 땅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짧고 좌우로 넓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하는 것들을 조금 수정을 하고 타협을 봐야 돼요. 두상 넓은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사각턱 좌우로 넓은 건데 요거 자른다고 해서 절대 갸름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얼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무조건 갸름해지면 처진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각턱은 조금 자르거나 광대는 권할만 해요.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뭐 이렇게 얼굴이 줄어드는 이런 건 아니고 여기 튀어나온 게 살짝 없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눈이 커지고 싶다. 앞트임은 좀 권할만 하지만 뒤트임은 조금 신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비대칭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비대칭이 고민이라면 양악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비대칭이 그렇게 많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계교합이라 하셨는데 앞니가 너무 커서 지금 교정하면서 입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옥니라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턱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는 상태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입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면서 이런 교정도 다시 한다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막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과계교합인데 치아 교정 다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옥리를 만들어놔서 정상적인 각도는 치아가 이렇게 만나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과연 좋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아래 사진들이 제가 좋아하는 얼굴인데 갸름한데 광대 쪽에 볼륨감 있는 게 좋다 하셨는데, 환자분은 환자분이 남겨주신 그런 사진이 될 수가 없어요. 좌우폭이 넓은 상태에서 갸름한 얼굴들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턱 길이를 늘리자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 부분이 좁기 때문에 턱만 길어지면 주걱턱 느낌 나고 약간 좀 뭐랄까 어색해지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래요. 턱 끝은 손 안 댔으면 좋겠고, 사각턱 조금 자르는 거 정도가 최선인데 그것도 막 권할 상황은 아니고, 근데 양악을 하면서 입을 좀 비대칭인 거 맞추면은 이 좌우폭도 조금 줄어들어서 환자분이 그나마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짧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광대 정도 줄이고 앞트임 정도 하고 코 이렇게 좀 넓어서 더 넓어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바램은 알겠는데 구현 가능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양악 수술하고 교정도 다시 하고 뭐 코도 조금 손보고 광대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전체적으로 다 판을 뒤집어 엎을 생각까지 한다면 양악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 좀만 좋아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앞트임하고 광대 정도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담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환자분이 좌우로 굉장히 넓고 상하로 짧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얼굴은 갸름하고 긴 얼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그걸 굳이 원하겠다 해서 막 무리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매력까지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환자분이 타협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환자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과부 땡빛을 져서라도 펜트하우스에 살아야겠다라는 분들이 있고, 나는 현실적으로 반지하에서 살면서 돈을 모을란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야, 네 형편에 펜트하우스 월세 2천 무리 아니냐, 몇 달 살고 나올 거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조금 더 현실적이죠. 하지만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다고 누가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뒷감당을 본인이 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뭐라 할 수는 없죠. 또는 반대로 돈 모은다고 반지하에 들어가서 뭐 월세 50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치면 누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궁색하게 살 필요 있니? 라고 말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죽어도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뭐 2달을 살더라도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펜트하우스에서.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나는 미래를 위해서 반지하에서 힘들고 불편하지만 참고 견딜 거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누가 옳다고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개인이 선택이고, 그 개인의 선택에 맞춰서 그 뒤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 내가 펜트하우스 살고 2달 살고 나와서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부동산 소개해준 사람 욕하는 거, 이런 것도 옳지 않고, 굳이 반지에 살라고 뭐 돈 아끼라고 말하는 사람, 또 내가 그때 젊은 시절에 왜 그러고 궁핍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 권해준 사람 욕할 필요도 없죠. 모든 게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택을 한다면 의사는 그 선택에 맞게 가이드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현실적인 판단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너무 막 얼굴에 막 집착해서 막 너무 예뻐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꼭 옳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왜 사나요? 행복하려고 살아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조금 예쁘면 물론 도움이 돼요. 하지만 예뻐지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그건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잔소리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고해서 판단하시길 권해드릴게요.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